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소개동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DAC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해서 중고라도 구매해서 써보고 싶다고 찜해두었던 제품인데 그 제품이 협찬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포스 제나이저의 외장 사운드 카드 GSX 300과 게이밍 헤드셋 GPS 300입니다. 일단 이포스 제나이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솔직히 협찬받기 전에는 이포스라는 브랜드가 제나이저에 가려져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살짝 해보니까 디멘트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 100년 넘게 보청기를 만든 회사인데 우리나라에는 오티콘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해요. 2003년부터 이 디멘트와 제나이저가 5대5 투자로 제나이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나이저가 일반 커스터머가 접근하기엔 프로 시장에 가까운 이미지의 회사였기 때문에 디멘트와 합작해서 일반 음향 제품, 게이밍, 오피스 용품들을 공동 개발, 유통하면서 시장의 영역을 넓혔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커지는 e스포츠 시장에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싶었는지 디멘트는 2019년 12월에 새로운 회사로 분사를 해서 전문 게이밍 용품을 출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 회사가 이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포스는 제나이저보다는 디멘트의 계열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제나이저 이름을 브랜드로 함께 쓰고 있는 걸 보면 뭐 이름만 빌려 쓰는 것 같지는 않고 2003년부터 제나이저와 함께 일해온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음향 관련 원천 기술은 아직 제나이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포스 제나이저라는 브랜드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외장 사운드 카드 GSX 300입니다. 저는 저의 PC 테이블에 어울리는 스노우 에디션을 선택했는데요. 잘한 것 같아요. 첫 느낌은 사진에서 볼 때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다는데 놀랐고요. 일단 디자인이 이쁩니다.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대기업 제품이 디자인이 이뻐요. 이렇게 심플한 모양에 이쁘게 만든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런 카테고리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성능이나 기능에서는 앞서 나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후면에는 USB 디지털 입력 및 전원 공급 입력 단자가 하나 있고요. 음성 입출력 단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헤드셋에 하나씩 주면 스피커는 어디에 연결하나요? 이건 차차 생각해 봅시다. 전면에는 볼륨 노브가 있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걸 보니 디지털 볼륨이에요. 전면에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별도 표시가 없는 걸 보니 다용도 버튼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이포스 제나이저 게이밍 외장 사운드 카드 제품군 중에 엔트리 모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엔트리 모델이라는 것을 티내듯이 소재가 조금 아쉽습니다. 외장이 금속 재질이었으면 훨씬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을까? 그럼 이 가격에 못 나왔겠죠? 다음은 GPS 300입니다. 저는 게이밍 헤드셋은 처음 써보는데요. 약간 미래지향적인 SF한 디자인이에요. 대부분의 게이밍 헤드셋들이 이런 화려한 디자인인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집 밖에서는 절대 못 쓰는 디자인이랄까요? PC 앞에서 게임할 때만 써라는 타겟이 정확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착용감 때문에 이런 과한 디자인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이 평균형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 얼굴에 착용감 편하기 쉽지 않거든요. 게이밍이란 포지션답게 오래 착용해도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이 왼쪽에는 음성 채팅을 위한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제나이저 마이크 믿을만 하겠죠. 이게 남들은 200 가까이 오던데 역시 제 얼굴이 문제겠죠?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노브가 있는데 이거 정말 편합니다. 자, 제품의 기본적인 외관은 충분히 보셨고요. 이제 PC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모니터 테이블 아래쪽에 외장 사운드 카드를 설치를 할 거고요. 이 외장 사운드 카드는 마이크로 5핀으로 전원 및 디지털 소스를 입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출력 마이크 입력을 나란히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앱을 보시면 사운드 카드가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앱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포스 제나이저 GSX300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이시는 첫 화면은 이제 설정 창인데요. 지금 현재 GSX300이 잘 인식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 그 장치 펌웨어 버전, 뭐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재생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일단 9채널의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보이시고 미리 지정해둔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모드를 2채널로 할 건지 서라운드 7.1 채널로 할 건지가 보이고요. 7.1 채널로 썼을 때는 공간감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지 반향이라는 조절란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뮤직이라는 프리셋을 볼까요? 자,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V자 성향의 프리셋이죠. 자, 무비라는 성향을 보면 지금 뮤직이라는 프리셋 성향이랑은 많이 비슷한데 여기에 모드가 2채널에서 7.1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 제품의 핵심은 이 e스포츠 모드인데 저음은 굉장히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고음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역시 모드는 7.1 채널로 되어 있고요. 반향이 약 3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뮤직, e스포츠, 무비 그리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이런 플랫 요 상태로 쓸 수 있는 프리셋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저는 김대리라는 프리셋을 만들어 놨는데 영화를 볼 때 요런 식의 프리셋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임의로 만든 프리셋입니다. 이거는 몇 개라도 생성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마이크 쪽 컨트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먼저 보이시는 음성 강화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마이크로 수음되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제 요게 따뜻한 이라는 음성 강화 기능이고요. 깨끗한 이라는 부분의 음성 강화예요. 요 두 부분이 지금 들리실 때도 많이 다르시죠. 본인이 나는 이런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따뜻하는 요런 목소리가 나가는 거고 깨끗하는 요런 목소리가 나가는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이 따뜻한 이라는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했고요. 다음은 이득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게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 볼륨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아예 내려버리시면 50% 정도일 때 요 정도 들어가고 100% 정도일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100%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요런 기능이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측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측음이라는 기능은 이거를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마이크에서 수음내는 소리가 제 헤드셋 귀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 외부 소리 듣기 같은 그런 기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편안한 게 게임하면서 채팅을 할 때 그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제 귀로 들려오면서 대화할 때 굉장히 편안한 모드이긴 한데, 요게 단점이 주위가 시끄러우면 주위의 잡소리까지 내 귀에 다 들어오면서 게임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 부분은 요런 사항을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노이즈 게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선의 윗부분의 사운드를 위주로 가져가고, 요 아래쪽에 있는 사운드들은 잡소리라고 판단을 해서 컷해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게이트를 내리게 되면요, 아까 그 선이 이만큼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지금 수음내는 기능이 지금 다른 소리들이 약간 들리시는 게 감지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높여버리면 소리가 많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맞춰서 올리면 되고, 저는 한 20% 정도 놓고 쓰면 뭐 적당히 노이즈도 컷되고 수음도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이즈 제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마이크에 있는 로우 컷 기능인 것 같은데, 이게 노이즈 게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넣어줄 이유가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정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마트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마트 버튼이라는 게 이 제품의 여기 앞에 있는 버튼을 얘기하는데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선택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버튼이 서라운드 사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채널에서 7.1채널로 바뀌었죠. 다시 누르면 다시 2채널로 바뀌게 돼요. 이게 2채널일 때는 푸른색 LED가 점등이 되고, 서라운드 사운드일 때는 이렇게 빨간색 LED가 점등이 되게 돼요. 스마트 버튼을 프리셋 스위치로 바꾸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리 정해놓은 프리셋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본인이 설정을 했을 때 나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시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 프로그램 안에 이 앱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저는 켜짐으로 해놨어요. 어차피 이 사운드 카드를 쓸 거면 이 앱이 떠 있어야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켜지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GSX300의 앱 컨트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e스포츠로 모드로 두고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품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면요. GSX300은 이포스 제나이저 외장형 사운드 카드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엔트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성능이 괜찮아요. 제가 이전에 그 S사의 외장 사운드 카드 하나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 친구도 엔트리 모델인데 그 모델에 비하면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GPS 300이랑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의 조합은 훨씬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이 헤드셋의 원래 음향의 그 성향이 약간 저음을 많이 감추고 고음 위주를 위한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프리셋에서 플랫으로 들어봐도 저음 소리를 고음을 강화했다라기보다는 저음을 많이 숨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e스포츠라는 프리셋에서는 고음을 이렇게 강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 폭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속에서도 뭐 발소리라든지 총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캐치하도록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게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한 세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헤드셋 안 쓰고 일반 스피커를 사용할 때 일일이 이거를 뺐다 꼈다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뭐 엔트리 모델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되면 정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외장 사운드 카드로는 손색이 진짜 없습니다. 이게 엔트리라고 생각되기가 힘들어요. 성능이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서라운드 모드를 했을 때 그 반향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공간감을 확 키워주는데 총소리가 날라오면 투 채널로만 들었을 때는 거의 좌우 소리의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방향을 가늠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어느 방향에서 날라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 부분은 게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볼 때 그 넷플릭스에 요즘 5.1 채널 이상 지원해주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스피커에 놓고 이렇게 서라운드 모드로 보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극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여러모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게 지금 엔트리급이잖아요. 얘네 둘 다. 그럼 얘네보다 더 높은 급들은 얼마나 좋다는 거야? 궁금하긴 하네요.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